오늘 좋은 아침 3, 4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달 동안 뭐 환자분들 보면서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익숙해지기도 해서 처음에는 사실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어디 아프면 바로바로 다들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선은 치아가 아프면 네, 견딜 네,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하시더라도 오시더라고요. 네. 오시면서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아주 조심하시고 오세요. 네. 물론 이제 저희 병원 측에서도 음. 아주 조심을 하고 뭐 열 체크니 뭐 네. 질문 사항 다 드리고 하는데도 음. 이제 환자분들께서 다 조심하고 오시니까 어떻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네. 서로 네, 서로 그 안전 수칙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눠주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우선 학생들 네.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음.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네. 들으면 좀 유익할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치과 대학교, 아, 네, 치과 대학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네. 관해서 되게 길어요 이게. 네, 할 말도 많고 네. 그런데 몇 회에 걸쳐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양을 그냥 이 한 시간에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얘기들이 빠질 수 있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굉장히 질문들도 왠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좀 시리즈로 이제 그 치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네, 우선 이제 치과 의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네. 과연 어떤 게 많은 것들이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뭐 많다. 물론 모든 직업이 네.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많이 피곤할 수도 있다. 네. 또 실제적으로 봐서 뭐 경제적으로 뭐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들은 네. 얘기로 물론 다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네. 그 환자들의 입 안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썩은 이도 보고 막 그러니까 네. 이 치과 의사들이 오래 못 산다. 악취를 원래 하도 맡아서. 이제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꿈에 많이 나와요. 진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치아가 빠지는 꿈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예, 되니까. 아니면 뭐 죽는 꿈이라고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자주 꿔요. 그래서 진짜요? 네, 막 어떨 때는 제 치아가 막 다 빠지는 꿈도 꾼 적도 있고. 네.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신가 보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는 네네. 병원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전기가 나가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신기하네요. 그거는 또 뭐 이렇게 좀 해몽 그런 거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가 아니면 뭐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밀려 있을 때 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전기가 나가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꿈 꿨냐면 네. 그 도둑이 음. 뒷문으로 와서 이 치과 장비를 훔쳐가는 꿈까지 꿨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진짜 혼자서 다 많은 것들을 또 매니지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 좀 쫓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꿈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산다보다도 일단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치과 대학을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어떻게 치과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무슨 공부를 해서 거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치과 의사가 돼서 나오면 네. 소상공인이 돼요. 어떻게 보면 네네. 네,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비즈니스에 관한 거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맞아요. 네. 기술만 가르치니까. 그렇죠. 기술만 가르쳐 주고 기본적인 거. 그래서
뭐 비즈니스는 또 이제 계속 자기가 하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네, 상황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일만 하는 상황이 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닥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음. 그렇지 않는 한 개인 병원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경험 없이 바로 열었을 때, 예, 그 그렇죠? 많은 뭐 시행착오가 있고 이제 그러네요.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음.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로서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 원장님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됐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치과 의사가 되는지,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의 그 워너비 직업 중에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사실 이 치과 의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몇 차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드리면 이제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되는가, 음. 뭐 치과대학교 입학률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리고 학비는 어떻게 중요하죠. 되는가, 예,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잘 하는 것인가, 음. 그리고 치과대학을 선택할 때 네네. 어떤 치과대학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과 의사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교에 관한 통계 네네. 이런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게요. 네네. 입학 전문으로 하시는 물론 이 원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역으로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우리 배우 원장님이 나오셔서 또 후배들이 될 거잖아요. 우리 미래 학생들이 그렇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해주시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치과도 그렇고 어떤 학과에 보면 입학 사정관들이 있어요. 네네. 어드미션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대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해요. 네. 많은 질문들을 받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통계에 아주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률이 어떻고 그리고 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시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는 치과의사가 됐을 때 네. 왜냐하면 한 20년 걸쳐서 치과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음. 조금 이제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 과연 이것이 좋은 건가 자기한테 맞는 건 물론 이제 음. 짧은 시간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조금이라도 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번째 단계로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적성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통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물론 어떤 것을 아주 하고 싶어서 그쪽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몇몇 안 되죠. 그런 학생들. 여러 가지 또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적성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치과도 그렇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는 되게 깊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엔 잘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봤을 때 이제 제가 치과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이 끝나고 네. 한 10%에 해당되는 학생이 드롭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까 내 네. 길이 아닌 것 같다. 그쵸. 적성에 안 그러니까 맞는다.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러게요. 적성에 맞지 않다고 못 하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네.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적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네. 또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익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야지 되고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러면 또 하면서 적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님이 뭐 이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길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성도 있지만 이제 치과 의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네.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음. 치과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죠. 일단 들어가야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치과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치과 의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90%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치과대학에 들어가면 음. 공부가 힘들어요. 음. 물론 이제 보면 음.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숙제가 많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과외들이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어떨 땐 있어요. 저희 딸도 숙제를 그 전에 학기에 보니까 막 네네. 12시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 또 더 힘들다 그러고 그렇죠. 숙제 많다고 그러고 잠 못 네네. 잔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런데 대학교 가면 네. 이제 정식적으로 또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안 하는 거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또 더 힘들어지고. 그렇겠죠. 또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밤새서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었나요? 저는 밤은 못 셉니다. 태어나서 밤샌 적은 5손가락 안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은 안 새는데 네. 쪽잠을 좀 자요. 네, 그래서 음. 파워냅처럼 네네. 이제 치대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오면 막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 먹고 음. 30분을 딱 잘 수가 있어요. 잠깐. 네, 잠깐 네. 자면 파워냅처럼 이렇게 음. 에너자이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2시까지나 공부할 수 네. 있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 그래서 그렇군요. 치대 들어가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더 분량이 이제 많아지고 음. 학문이 깊어지고. 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서바이벌하고 남아 있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제 치대나 뭐 프로페셔널 스쿨 같은 데서는 네. 학생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 위치에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도와주려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음. 많은 도움들을 줘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치과 대학교 입장에서도 좋은 치과 의사가 나와야지 그 학교한테 명성이 되고 그렇죠.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학교의 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도와주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분량이라든지 음. 아니면 배워야 될 내용들이 네. 워낙 짧은 기간에 많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경쟁이 거기 안에서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치열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 예. 어떤 분들이 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좀 들으시는 게 좋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뭐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고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 조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럼 실질적인 도움을 엄청 주시겠네요. 예, 도움도 주고 네. 제가 이 방송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뭐 고등학교를 이제 가서 네.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음. 그런 분들이 들고 또 본인이 뭐 다른 것들을 하다가 치과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을 꼭 대학교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다닐 때 저희 치과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한 그 같은 동기 중에 한 명은 경찰관이었어요. 진짜요? 예, 경찰관인데 네네. 이제 하면서 음.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는 결국엔 치과 의사가 네, 되신 되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교정 전문 학교를 가가지고 또 교정 전문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정말 자기의 재능을 발견을 한 거군요. 예, 자기의 예. 진로를. 예,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어가는 타임 가질 텐데요. 오늘 특별한 곡을 또 신청을 해 주셨어요, 원장님께서. 예, 그 요즘에 저기 트로트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트로트 방송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네네. 나온 노래 중에 보면 김연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워낙 유명하죠. 예, 유명한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누가 부르는지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노래 들어보시면 이거 완전 파티곡이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청하면서 한번 무슨 내용인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모르 파티가 네. 그 파자가 P자가 아니고 F자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모르 파티더라고. 파티. 네네. 그래서 그 파티가 뭐냐면 그 운명, 페이트. 네네. 페이트에서 운명이고 아모르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랑.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좋고 나쁜 것을 포함해 가지고 뭐 누군가의 삶에서 뭐 발생하는 모든 것이 운명인데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파티가 아니라 파티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여튼 노래도 괜찮고 가사도 꽤 좋더라고요. 네, 되게 네. 흥겹고 해가지고 신청해봤습니다. 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네, 오늘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치과 대학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전반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채팅창에 치과는 필수, 성형은 선택, 아모르 치과, 하이큐 치과. 아모르 치과 이거 마음에 듭니다. 아까 굉장히 탐내하시던데 아, 그러게요. 혹시 2호점 내실 계획이면 2호점 내면 아모르 치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초상권 이거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그러게. 못하게. 그 어순 네임을 빨리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 아모르 치과 올라오니까 우리 원장님 얼굴 벌개지면서 이거 3년 내 누가 낼 것 같다고 당황하셨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치과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는데 사실 그 예전에 한국에서는 뭐 치과 간다 그럼 치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그쵸. 수능 보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치의학 대학이라고 그래서 네. 예, 들어가서 예과, 그렇죠. 예과 2년 하고 이제 본과 4년 하는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바로 그냥. 그렇죠. 학력고사 쳐서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한 6년 정도 이제 공부하면 네네. 전문의가 될 수 있었는데 네네. 요게 이 미국에서는 좀 개념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 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치과가 그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2년 플러스 4년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가는 학교를 제가 알아보니까 4학교밖에 없어요. 진짜요? 예, 연세대학교, 단국대, 뭐 원광대, 강릉대 이 4개만 이렇게 수능을 쳐서 네. 수능 성적을 가지고 치과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치과 의사가 되겠다 하고 이제 네네. 들어간 친구들이 이 네 학교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네. 나머지는 음. 학부를 마치고 네네.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지원을 해서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지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치과를 뭐 고등학교 때 가야 되냐? 어떤 학교들은 네. 치과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네네. 고등학교 때 이 조건부 입학을 시켜줘요. 조건부 입학을 시켜서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어느 학교에서 유지를 하고 학점을 유지를 네, 해야 학점을 되겠죠. 유지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뭐 DAT를 쳐서 또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한 번에 쭉 치대로 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그렇죠.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인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학부 과정을 또 해야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학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과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학부 과정을 끝내야 되는데 이 치과 쪽과 그리고 메디컬 의과 네. 쪽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제 의대도 음.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는 상황처럼 돼 있어요. 학부 그렇죠. 끝나고 그리고 치대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전공을 하는가는 상관은 없어요. 네, 네. 그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과학 쪽이 아닌 다른 전공을 문과 쪽. 예 그렇게 하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치대에 들어갈 때 사이언스에 관한 거 뭐 네. 생물이라든지 바이올로지 뭐 피직스, 케미스트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따로의 그 사이언스 GPA를 따로 통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그 사이언스 GPA에 중점을 또 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수 과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수 과목이 있고 그 이수 과목이 대부분 비슷한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충족하는 그 조건들을 제가 좀 맞춰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90학점을 뭐 이것을 해서 이거는 다 하를 해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택해라 이런 것들이 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 때 내가 만약에 뭐 영어 영문학을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치대를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이과 계통의 수업까지 듣다 보면 사실 더 그 4년이 뭐 5년이 될 수도 길어질 있고 수가 6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장점이라는 것을 뭐 입학 사정관들한테 보여주려면 네네.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 어디 말씀하신 대로 영어 영문학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non-science credit, 사이언스가 과학 과목이 아닌 것들은 되게 잘했어요. 네네. 그런데 사이언스 GPA가 예를 아. 들어서 막 낮다. 음. 그러면 사정관이 봤을 때 결국에는 치과 의사는 사이언스 쪽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문과 쪽으로 다양한 그게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사이언스 쪽에 약하다면 또 그것을 고려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GPA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보면 우리가 그 치과 대학을 포함한 몇 가지 학교들 프로페셔널 스쿨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뭐 law school도 있고 음. medical school, 뭐 dental 맞아요. school 그리고 pharmacy school 이런 것들이 네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대학 학부 과정을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듣고 계신 뭐 학부모님이라든지 네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치과를 준비하면서 나는 뭐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어떤 치과 의사인데 어떤 전문의를 해야 되겠다. 또 그 안에 또 전공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전공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치과라는 네. 그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이제 시작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요. 그렇군요. 네, 방향을 잡는 것이.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 때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죠. 학점 이게 학점이라는 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되지는 않으니까. 네, 쌓이기 때문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결과를 봤을 때 네.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미국에는 그 몇 개의 치과 대학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치과 대학이 67개가 있어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67개가 있는데 보통 텍사스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텍사스에서 지금 많이 듣고 계시니까 텍사스에서는 원래는 3개가 있었어요. 네. 네, 저도 3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보니까 새로 생긴 학교가 있어요. 아, 신생 스쿨이군요. 완전 신생인데 네네. 텍사스 텍 유니버시티 뭐 헬스 사이언스 센터라 그래가지고 네네. 엘파소에 있습니다. 아, 조금 좀 네. 약간 외진 곳에 있기는 예, 하네요. 엘파소 요번에 했는데 네네. 지금 first class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클래스를 내년 7월달에 아, 아직까지 학생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그러면은 이게 신생학교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하나가 더 많아졌으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치과 대학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네. 복수 지원을 다 하는 거죠. 다 다 지원을 해서 그렇네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합격되는 곳. 합격되는 곳 아니면 복수 합격이 됐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경쟁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네. 드릴 건데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이게 학교가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치과 협회의 그 모든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아, 결국에. 기준들이 있을 그렇죠. 테니까. 기준들이 있고 여기에서 심사 과정을 해서 네. 엄격한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수준 어떤 치과대학교 수준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텍사스에는 전미에는 67개지만 그 중에 4개가 예, 예. 텍사스에 있다. 네, 달라스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그 네. 베일러거든요. 베일러인데 그 네. 전에는 이제 베일러 이름이 베일러 칼리지 해가지고 왜 웨이코에 있는 네네. 학교에 연관된 이제 사립이었는데 네. 그 90년대 말인가 90년대 말에 이제 그 주립으로 바뀌면서 네.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또 텍사스 A&M 시스템, 헬스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아,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베일러가 아니고 텍사스 A&M.
아, 예.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다 예, 보니까 이름까지 들어가니까 바뀌었군요. 이름이 이제 아예 베일러란 이름이 없어지고 음. 텍사스 A&M 스쿨이 돼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나는 휴스턴에 있는 네. 치과 대학교가 있고요. 또 음. 다른 하나는 샌안토니오에 네. 그렇게 해서 세 개 하고 엘파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시간이 뭐 네네. 거의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미국에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년, 2019년 아카데믹 이어로 봐서 25,000명 정도, 25,381명이 집계가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매년마다 보통 한 6,000명의 치과 의사가 졸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전체에서.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지금은 50%예요. 아, 그래요? 왜 제가 지금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0년마다 이렇게 1978년도에는 네네. 11.2%였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그렇네요. 그 여자분 졸업하시는 분이 없고 그 10년 뒤에는 27%, 1988년에는 미국 통계를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요. 27%고 1998년 또 10년 뒤에는 38. 그리고 점점 2008년 10%씩 네, 느네요.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는 44%. 네네. 그리고 이제는 50%에 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아, 점점 경쟁률도 심해지는데 여하튼간에 우리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또 어떤 소신이 있는 친구들이 치과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한 이렇게 시리즈물로 몇 번 더 가게 될 텐데 네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리고 어떤 직업을 택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직업을 특히 택할 때는 평생을 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을 하시고 네네. 왜냐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 행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면서 이곳이 진짜 본인이 그럼 본인의 자녀가 할 평생 직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